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한 주를 마무리할 때 이 미국장이 좋지 않았다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참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 미국에서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우려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대선도 하루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선은 불과 이제 딱 이틀 남았는데요. 지금 누가 될지 또 아무도 모르고 뚜껑 찍고 일부에서는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쪽에서 불복하면 그에 따라서 일부 이제 소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실적은 아주 좋게들 나오고 있지만 웬만큼 실적이 좋아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실망하는 사람들이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슈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제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간 금요일 시장이 바로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반영됐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1.2% 내렸습니다. 다우도 0.6% 내렸고요. 나스닥이 최근 들어서 제일 좋지 않습니다. 2.5%가 내리는 모습이 되겠고요. 금값과 그 유가는 약간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난 주말장의 특징이었고요. 에너지와 금융주 정도만이 소폭도 반등했지만 유가나 이런 것과 금값과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주가가 장 마감 이후 된 것이 금요일 날 오롯이 이제 반영됐는데요. 구글 정도만이 반등을 했고 여타 주식들 모두 좀 대부분이 하락한 것이 전반적인 일단은 큰 시장에서 큰 흐름이 됐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수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단 봄, 여름에 누군가가 그랬죠. 이제 겨울이 되면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더 심해져서 최고치에 달할 거다.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다들 말도 안 돼. 설마 그렇죠. 그때까지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망은 예측은 맞추면 안 되는데 맞아떨어지면 안 되는데 일부에서 얘기했던 주말에 10만 명 찍을 거란 얘기가 그대로 맞아떨어졌죠. 다행스럽게 10만 명 딱 찍지는 않았지만 99,700명까지 일단은 미국 시간 날짜로 금요일 날 미국의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일요일자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하튼 엄청난 숫자가 지금 계속 확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만 명당 몇 명이 새로 확진되느냐 이런 수치를 혹시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0.2명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아는 나라 중에서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가 0.1명 정도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만큼 더 미국보다 조금 높은 나라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 이런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높은 그리고 브라질 정도가 있거든요. 그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확진자가 제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전역의 확진자 수가 지금 10만 명이 딱 거의 한 불과 200명 차이로 갔었는데요.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 대비 확진자 수는 42%가 늘어난 모습이 되겠고요. 사망자 수도 17%가 보여졌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미국의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지금 약간 더 진하게 나오는 쪽이 지금 엄청나게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프랑스와 독일이 먼저, 프랑스는 이제 저녁이 되겠고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독일은 이제 지역별로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토요일 날 밤입니다. 영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밤에 수장이 얘기하면서 월요일부터 바로 한 달 동안 이제 전체적인 락다운을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이런 확진자 수가 일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통계도 늘어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4,500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이 됐고요. 하루에도 지금 55만 명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으로 보도 2주 동안에 지금 37%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평균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코로나의 위기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나 지금 아시아 이쪽은 상당히 여기 화면 보이다시피 상당히 노랗게 나오거나 안전된 나라거든요. 안전된 나라인데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벗어나면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차 더 심각해지는 만큼 주의 깊은 그런 행동들 그리고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3일이 되겠고 네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대선과 관련한 것들 어떤 부분을 또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여론조사는 지금 분명히 바이든이 앞서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한 7%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다르지만 전반적인 지금 확률로 보면 바이든이 지금 우세한 거는 일단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생각이 다르시겠고 원하는 분들이 또 다르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단은 좀 많은 것으로 일단 통계는 나오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기준으로 보면 선거인단의 확보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잠시 전에 발표한 걸 보면 확률이 기존에 제가 금요일 날 발표 보여드렸을 때 93%였는데요. 지금 96%까지 됐기 때문에 확률상 보면 96% 확률로 바이든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상당히 바이든의 승리를 갖고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또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바이든의 우세를 점쳐 있는 시장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됐을 경우 훨씬 감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 좋아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무도 모르는 판인데요. 진짜 더 중요한 거는 뉴스 이런 거 우리나라 뉴스에 일부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워싱턴도 마찬가지고요. LA에 이제 제일 뭐라 그럽니까? 제일 소위 명품가라고 하는 베버리힐즈의 로데오 거리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모두 문을 닫고요. 철수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나무로 하고 이제 유리창 못 깨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네. 지금 준비할 정도로 하고 뭐 군인도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거 보이는 혹시 전 CNN 이런 거에서 봤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그 이유를 걱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다들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로 보면 선거가 끝났는데 어떻게 불복을 합니까? 지금 선거가 그죠. 끝났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반대쪽에서도 그렇고 이거 지금 자기네 뜻대로 안 되면 불복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우편 투표한 거가 지금 안 온 거가 몇백만 표. 이게 우리나라 보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의 현실인데요. 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그거를 이제 무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런 전문가들, 일부 월가의 전문가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정말 타이트하게 선거 결과가 나와서 한쪽에서 불복을 했을 경우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또 뭐를 사야 된다. 그걸 대비해서 뭘 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것이 미국 주식시장의 현실이고 미국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아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CFRI 수석투자 전략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찌 보면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선거 날 전까지 90일 동안이요. 90일 동안에 주가가 그러니까 시계에서 7월 말 대비 주가가 지금 플러스가 나면 항상 여당이 거의 대부분 다 이겼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제외하고는 다 이겼다는 거거든요. 현재 집권당이. 딱 한 번 예외에 났던 것이 1956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주가 떨어졌지만 현재 그 당시 대통령이 재선이 됐다는 건데요. 지금 딱 지난 주말자로 S&P 500이 한 3포인트 정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 대비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를 보면 한 95% 이상 확률로 좀 트럼프가 위험하다. 다만 오늘 하루가 또 남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남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정치적인 색깔이 뚜렷하잖아요. 좀 네네. 걱정이 돼서 얼른 오늘 또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지난주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좀 주가들이 모두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실적은 이번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의 거의 86% 기업,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아니라 실적을 아웃퍼포머 더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존은 5.5%가 지난 주말에 떨어졌습니다.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좀 보수적 시각 그리고 너무 레인지를 넓게 준 겁니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항상 그렇게 했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주가 이제 떨어졌고요. 애플도 5.6% 떨어졌습니다. 아이폰 판매가 지난 분기에는 20.6%가 줄어들었거든요. 당연하죠. 아이폰 12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전분기지만 그걸 갖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4분기에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망감. 물론 일부에서는 이번에 에어팟 프로의 그 리콜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런 건 뭐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고요. 주시장 큰 영향이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글은 이제 그나마 3.8%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의 근처에 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전 분야의 광고 매출이 호조세를 보여줬고 특히 유튜브 관련 광고가 폭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페이스북은 6.3%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일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전분기 대비 200만 명 줄어들었다는 거 이게 지금 악재로 작용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수의 증가세가 지금 기대 이하였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진 것. 뭐 트위터는 뭐 워낙 거의 20%가 넘게 떨어졌으니까 제일 안 좋은 주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술주를 항상 믿고 가는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 기술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기회를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살짝 봐도 될까요? 그런 건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뭐 내일에도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사실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막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살아나는 주식을 월가에서 대체적 꼽는 주식이 코스트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물건 빨리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요.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은 부양책은 나올 것이고 누가 되든지 간에 임금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아마 누가 되더라도 제일 호재에 있는 거는 아마존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들 주장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자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번 주 일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6% 기업이 지금까지는 실적을 좋게 발표했고요. 이번 주에도 120여 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아마도 이번 주까지 나오면 훨씬 더 이익 전망에 대한 감소폭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9월 말에 21% 감소로 출발했는데요. 지난주까지 나온 거 보면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좋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마 110개, 20개 중에서 아마 관심 있는 기업들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밤 장 끝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시간 내일 새벽인데 아마 페이팔 정도가 제일 관심이 될 것 같고요. 4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퀄컴이 아마 시청자분들 관심 있을 것 같고요. 5일 날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관심은 알리바바랑 부킹홀딩스 정도가 아마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트 같은 게임주가 아마 그나마 시장에 관심일 거로 보고 있고요. 경제 일정을 보면 ISM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각각 월요일과 수요일 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주요한 경제 일정은 물론 대통령 선거가 가장 정치적으로 크겠으나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수요일 날 저희 보면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올 텐데요. FOMC의 결과가 발표되는 정도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임박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시장이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망하는 그런 시각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까지 함께 챙겨보시면서 이번 주 이벤트 톡톡하게 자유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